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1% 이상 하락했죠. 코스피 시장은 1880선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시장 1879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어제 이 수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나돌면서 시장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조차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마저 좀 압박이 됐습니다. 간밤에 WTI는 다시 한번 4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SK텔레콤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SK그룹 내 미디어 랩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27일입니다. 이번 달 27일 SMS 광고 서비스인 TD를 본격화하면서 그룹사 캡티브의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최근에 각 기업들이 광고비를 축소하고 있죠. 이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광고사들의 주가에도 많은 그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효율성 높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광고 중심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SK그룹 내 시너지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연결 예상 매출액이 376억 원, 전년 대비 9% 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은 141억 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8% 되는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28,000원, 손절라인 1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을 해서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양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간밤에 유가 흐름도 좋지 않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까지 모두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아마 하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5월 초에 다시 추가적인 감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유가 선물이 20%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한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좀 개파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업종들이 대부분 다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2차전지 쪽 섹터, 5G 쪽이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특히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터스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전날 7%대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 섹터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선물 기준으로 전날에 대한 저점, 그 부분들 자릿대가 244.15포인트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235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조정이 좀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 같은데요. 급한 부분들은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날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인버스를 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의 뭐 손절성 물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레버리지를 좀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지수에 있어서의 조정은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대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어제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는 124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들 좀 염두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환율적인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는 100 정도 선에서 뭐 등락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날 1240원대 초반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종가는 1230원을 하향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게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에는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0원이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에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물과 선물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온다라면 아마도 변동성은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는지, 혹은 현물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선물 쪽에 있어서는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장 막판에 선물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대기성 자금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지 않고서는 한국 시장은 상승을 하기엔 다소 역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고객 예탁금 자체가 거의 뭐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방 경직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 신용잔고가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용이라든가 미수 이 부분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종목별로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시각분들의 종목군들이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테마성 종목의 종목군들, 뭐 예를 든다면 진단 키트라든가 대북 테마주들, 뭐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테마성의 흐름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는 좀 적합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투자 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예요. 5G 쪽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빅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대기업 쪽과 정부 정책 쪽에서 같이 맞물리는 그런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지수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종목의 편입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나름대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신 홍성민 팀장님께 이 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한 이제 약세 흐름은 나올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증시 자체적으로 제가 아마 업종 이제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 한번 차트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일봉상 현재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한번 이제 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갭 상승한 모습이 여기서 뭐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근데 이 갭 상승했을 때 사실상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갭 상승하고 현재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금일까지 아마 이제 조정을 이제 보여줄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쓰리봉을 만들고 아직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그 조정은 과거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는 것처럼 크게 뭐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럼 이번 주 증시에 이제 코스피 뭐 주 후반부 뭐 반등 가능성이 있어도 약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면 뭐 1780포인트나 아니면 이제 1810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뭐 머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구간에서도 또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항상 하락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상방 가능성 또한 이제 업종들을 전체적인 모멘텀들이 거의 다 이제 죽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하방 준비를 하시고 뭐 이제 회원님 아니라 이제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일단 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만 원 이상 한번 이제 5만 2천 원 이제 금요일에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빠르게 이제 조정이 나오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기준으로 하면 5만 8천 원대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5만 8천 원대의 자리를 쉽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증시는 이제 어떠한 반등이 있어 다시 추가적인 우하락 가능성. 하지만 그 하락은 강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루즈하게 조금씩 빠질 것이다 이 말인데 그럼 삼성전자를 현재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정리는 해주시 마시고 어차피 이번 주 중에 언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그 반등에 대한 폭을 다시 5만 원 선을 만약 넘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반드시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다시 또 언제 잡아야 되냐 하면 솔직히 이제 6월 달까지에 대한 증시가 전체적인 이제 하락적인 폭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삼성전자 주가 기준으로 한 3만 원대까지 또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3만 원대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하면 뭐 당장 또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구간에서도 당연히 또 매집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게 생겨지고 하지만 그 3만 원대 그 6월 달에서 7월 달경 3만 원대에서 잡으신다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년, 3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가격권에서 그때 다시 잡고 충분히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이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증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코스피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제약바이오 뭐 흐름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많이 강세를 솔직히 꾸준히 이게 낙폭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코스피보다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매물대에서 현재 횡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많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구간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기업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다시 주가적인 큰 폭의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코스피 증시보다 더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즉 코스닥 증시는 더 조심해야 될 필요 그리고 코스닥에 진입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늘 하락 출발을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좀 갈 종목들은 갈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증시가 뭐 조정이 나와도 항상 뭐 갈 테마주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여당의 압승 이후에 이제 정책 테마주 뭐 수수차라든지 아니면 대북 관련주들이 최근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절대 이 종목들에서는 이제 단기성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지 절대 뭐 길게 가거나 뭐 중장기적으로 뭐 지금 뭐 비중을 강력하게 채워서 뭐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테마주들도 이제 유심 있게 이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확진자 소식도 듣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점을 찍고 현재적으로 이제 좀 내려오니까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만약 코로나19가 이제 정점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됐다. 이 말은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19 저가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유심 있게 이제 봐야 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많은 분들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아실 겁니다. 네,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7일 이제 신고가 이제 14만 1,400원 이제 기록하고선 현재 구간의 가파른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다시 매물대를 이제 횡보하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은 이제 7만 9천 원과 많게는 이제 9만 7천 원 큰 박스권의 이제 변동성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이제 손실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이제 받아주는 모습이고 사실상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개장하고 나서 추천드릴 거지만 일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쌍봉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아직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돌려주지 못했지만 현재 구간에 충분히 이제 매집할 만하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매물대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한 90%의 확률로 다시 상방 돌파해서 10만 원 선 이상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19 테마주 역시 다시 한번 유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주 관련해서도 이제 전일 증시가 가파르게 이제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대북주 단타 뭐 하시다가 많이 손절도 보셨을 텐데 아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안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북주 또한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월 2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1% 넘게 하락한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모두 3%가 넘게 빠졌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이 불안한 상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WTI 6월물은 어제 간밤에는 30%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하락 나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49,000원대까지 이탈됐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네요. 81,000원대 이탈했습니다. 86,6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3위권 유지합니다. 0.5% 하락 나오면서 576,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장 속에서도 현재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하락 나옵니다. 네이버는 최근 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언택트 종목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2% 넘게 하락을 합니다. 17만 4,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18만 원 선이 깨졌는데 현재는 17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외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인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1% 넘게 빠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빠지고 있고 삼성 SDI가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2% 넘게 급락하면서요. 28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네요.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것이 현대차가 9위권까지 빠졌고 LG생활건강이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LG생활건강은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어제 이 129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129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는 3% 가깝게 빠집니다. 9만 1,0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빠집니다. 오늘은 1,858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1.58%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620선 이탈하면서 현재 61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이나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HLB가 1% 넘게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KMW 오늘 여전히 5위권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1% 넘게 빠지네요. 어제 5G 종목들은 좀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뭐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KMW는 오늘 1%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63,000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 ENM이 1% 넘게 빠지고 있고 CJN의 경우는 여전히 6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89,100원대 현재까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스튜디오드래곤 1.7% 넘게 빠지네요. 오늘 77,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젤이 어제 마감은 10위권에서 했는데 오늘은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1% 넘게 빠집니다.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하락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38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는 1% 가깝게 빠집니다. 15만 2,700원대에서 현재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을 해서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시젠 등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시젠 같은 경우도 뭐 진단시약 관련해서 미국 쪽의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식 초보분들이 좀 따라 들어가기에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자의 좀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개별주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시가 권역, 즉 전날 저가 권역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21선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 반등 권역으로 좀 들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현선물 동반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장 초반에 대한 흐름들은 그다지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가장 강한 업종군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자결제주들 같은 경우도 KG 모빌리언스나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에 있어서 지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부분들 때문에 빅텍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빅텍이 밀려야 됩니다. 빅텍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지수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흐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개별적인 이슈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지속해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제약바이오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대북주들 이런 쪽의 섹터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관심권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가 좀 상당히 좀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G 쪽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있는 업종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소재 국산화예요. 국산화에 대한 수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 리포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면 2차 전지 쪽과 5G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투자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승 코리아 펀드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시장에 있어서 너무 불안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IT 소재 쪽 그리고 부품 쪽의 섹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소재 부품 여전히 볼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사볼 만한 종도 있을까요? 관심 섹터에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 국산화에 대한 수혜주예요. 한일 무역에 대한 갈등 이 부분들 때문에 소재 쪽에 있어서의 국산화의 수혜를 일단 첫 번째로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빅사이클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삼성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에 133조를 투자를 하고요. 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QD 쪽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 13조대 투자를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5 중소형 폴더블 라인들도 증설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A5 공장을 보게 되면 약 한 1층까지는 건설이 좀 됐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LCD 공장이 멈췄었던 L7-2 라인 쪽에 폴더블을 공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수혜 이 부분들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장비 쪽과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2016년도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2018년도에는 7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 1,000억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감익은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위기만 잘 넘기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전날 외국인 주가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가격이 1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가격대부터 13,900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알리코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5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그다음에 4위 염정팀장의 신풍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70% 가깝게 상승하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3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8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B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는데요. 9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15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성민 팀장과 오늘 함께 할 텐데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일단 2위에 SB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1일에 테라젠 이텍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53%를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홍성민 팀장님 올 때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실지 매번 기대가 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테라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비중이 아직까지 이제 100%의 비중이 들고 계시다면 일단 70%의 비중 정도의 청산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 시에는 이제 일봉상의 단기 이평선, 즉 12평선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들이 아직 돌려주지 못한 모습이고 아직 단기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무관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 솔직히 이제 V자 반등이라고 해서 다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현재 갖고 계시면 70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30만 원, 즉 30%에 대한 물량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 60분 분봉상으로 보면 현재 단기적 모멘텀들이 다시 바닥권에 다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재 단기적으로 22평 부근은 돌파하기 그러니까 1,700원, 1,800원 부근은 돌파하기 힘들어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를 이제 소화 이후에는 다시 1차적으로 12,000원대까지는 강하게 돌파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한 비중은 이제 12,000원이 되시면 청산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홍성민 팀장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일단 장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시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시젠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이미 좀 갭을 띄우고 이제 상승한 모습인데 제가 좀 더 목표가나 현재 좀 대응 방안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진단키트 이제 대장주로 상당히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이제 유전자 분석 상품 그리고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을 주 사업 목적으로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으며 2010년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타깃하는 유전자만 증폭시켜 질병의 다양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S플렉스가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 대상 법인으로는 이제 진단 시약 및 이제 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 6개사를 이제 보유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민관 연구 추진 소식 등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글로벌 확산세 지속 등의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말 그대로 현재 주가 이제 조정 중이고 현재 갭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든다고 해도 어차피 증시 자체적으로 안정한 흐름을 찾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 단기적이든 언제든지 이런 추가적인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 있게 일단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6.9%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313%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분자 진단 시약 및 이제 매출 증가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외형이 확대되었고 매출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 영업이익은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젠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금일장 이미 갭상승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데 현재 이제 분봉상 보시면 이제 현재 갭상승해서 오늘 좀 신고가까지 아니고 오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08,000원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서 빠르게 이제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무리하게 바로 진입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또 이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조정폭 같은 경우에는 99,000원 이하로 좀 더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하시되 이미 갭상승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100만 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소량 먼저 진입을 즉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99,000원 이하로 진입을 해주신 걸 권해드리고 그에 대한 이제 분할 매수 폭은 이제 86,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신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면 2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목표가는 한 118,000원 즉 12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 주가가 이 상태에서 그냥 눌려서 빠져버린다면 그때 이제 8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손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레몬이라는 종목입니다. 레몬이라는 종목도 이것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혈장 관련 테마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급등하면 이제 23,200원 기록 이후 현재 다시 급락하고 다시 이제 매물대에서 현재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혈장 관련 이제 대장주로도 움직여주기도 했고 또한 이제 동사 이제 2019년 9월에 설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EMA 사업 및 그리고 나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이제 프리미엄급 플래그십 모델인 이제 갤럭시 S10 그리고 폴더폰 그리고 중저가 모델까지 쉴드캔을 양산 및 공급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클린 케이블 사업 및 이제 필름, 아네타 그리고 유연차폐 필름, WPC
지성 이제 차폐 부품 사업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최근 이슈로는 이제 정부 코로나19 이제 혈장 치료 첫 개시 소식을 보여주고 있고 마스크 테마 상승성 이제 정부 코로나19 혈장 치료 활용 소식 그 혈장 치료 기대감 등에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받은 모습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테마 중에서 아직까지 뭐 진단 키트보다는 현재 좀 단기적, 그래 중기적인 아니어도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혈장 테마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48.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단기 순이익도 이제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이제 2016년 이제 19.2억에서 2017년 이제 403.3억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겠고요. 2018년 이제 314.4억 그리고 2019년 3분기 기준 375억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재무 상태에 굉장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레몬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시즌이랑 거의 90% 같은 주가 흐름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정, 이제 매물대 매집 구간이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들이 다시 올라와주고 현재 다중봉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 충분히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조정 가능성은 크게 나온다면 12,000원 선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100%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구간서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받쳐놓으시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충분히 유심 있게 보시며 매집할 만한 구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추천 매수가 이제 현재가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접근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5,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2,9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일단 아시아나 관련 그룹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14% 이상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좀 여러 가지 호재성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동성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항공업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인 이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단기 중에서도 단기적인 이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24% 정도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빠르게 솔직히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체적으로는 현재 기술적으로 분석해도 추가적인 아직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봉상 보시면 이제 4,740원 부근이 이제 강력한 이제 122평 장기 이평선의 저항선 부근인데 현재 그 아래로 현재 주가가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반드시 일단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럼 이제 신규적으로 만약 진입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정말 단기성을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현재보다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오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약 4,200원 이하로는 아주 소량 정도 접근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이 많은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을 굳이 무리하게 신규 종목으로 편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인데 현재 17%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도달한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상한가 이후 지금 금일까지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일단은 굳이 정리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데 정리를 하신다면 약 30% 정도의 정리를 권해드리고요. 일단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제 과거에 이제 매물대 약 2019년 약 5월부터 6월 부근에서 아주 소량에 대한 이제 매물대가 현재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매물대가 솔직히 강하게 이제 돌파하기는 힘들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다시 이제 10,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지만 아직 그 기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럼 신규적으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현재 구간에 솔직히 리스크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접근 시에는 정말 한 6,850원 정도의
정도에서 좀 분할 매수 이하로 좀 받쳐 놓으시고 체결되신 양은 다시 한번 7,100원 선에서 청산하시면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나 현재 다시 외봉 이후에 쌍봉을 만들고 있고 지금 다시 하락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 하락파가 나올 때는 강력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확실한 투자 원칙을 갖고선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 중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홍성민 팀장님께서 시젠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젠 같은 경우는 12% 이상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장주간 때는 10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좀 전해드렸듯이 시젠 같은 경우는 레몬과도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시젠은 갭상승을 띄웠기 때문에 레몬을 조금 더 접근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즌 같은 경우 이미 미국 다시 FDAG 긴급 승인이 나오면서 현재 이제 급등하는 이제 흐름이 나왔고 사실상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현재 뭐 신규적인 종목 자체는 정말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비중을 낮춰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현재 가급적이면 강하게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즌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많이 아직까지 손실권이실 겁니다. 보통 제가 분석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한 12만 원에서 한 11만 원 부근에서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구간대는 사실상 쉽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즉 뭐냐? 현재 이런 급등 흐름이 있어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매물대에서 또 어느 정도 기간적인 횡보 이후 다시 뭐 어떤 뭐 역회된 숄더 패턴이든지 쌍봉을 다시 쌍바닥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해 줄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 지금 아직까지 손실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손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청산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더 좋은 가격권에서 잡고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더 확실하게 수익을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 무기한 이제 기다린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레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제 경고성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경고성 종목이 이제 풀려주면 이제 관련 이제 코로나19 테마주처럼 이제 같이 가줄 건데 이제 경고성 종목도 이제 조만간 있으면 좀 풀릴 것 같고 솔직히 이제 레몬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젠처럼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 이후 그리고 다시 아직까지 뭐 공시적인 혈장 관련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몬은 아직까지 계속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레몬은 계속 분할 매수 아래로 계속 분할 매수를 받쳐놓으면서 천천히 매집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수익까지는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3월 23일에 그러니까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 당시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이 54%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목표가도 넘어섰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ETF라고 하죠.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일단 상장 지수 펀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두 가지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두 종목만 평생 내가 공부를 하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품이 두 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추세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일정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하락 추세가 일정 정도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ETF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의 이제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인버스나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거래량도 수억 주를 이렇게 육박하면서 매매하기 아주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약정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온라인 약정을 하면 일단은 레버리지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자산운용사나 이런 곳에서 주가 지수를 연동하는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죠. 최근에 뭐 유가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하락 시 베팅한 사람, 상승 시 베팅한 사람, 상승 시 베팅한 사람은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주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지수를 매매하는데 선물을 하려면은 그만큼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인버스나 레버지를 주식처럼 쉽게 거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를 고른다든가 뭐 시젠을 고른다든가 뭐 이렇게 그때마다 뭐 이렇게 고르지 않는 수고를 우리가 이제 없애도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할 때마다 한 0.3%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라인으로 해든 오프라인으로 해든 마찬가지 세금인데 여기 ETF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매 시세 차익이 다른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그만큼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실적이나 공시에 대한 이런 방향 이런 것이 아무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방향성만 중요시하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조정에서 임박했을 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모를 때는 그냥 쉬면 되는 거고요. 하락 추세로다가 어떤 추세가 변화됐다. 그럼 인버스, 상승에서는 레버리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상장된 거는 몇 개 있죠. ETF 상품에 뭐 코덱스, 뭐 킨덱스, 타이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코덱스를 말씀드리는 것은 코덱스가 가장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많아서 일반이 어떠한 그러니까 몇십억, 뭐 몇백억을 한다 그래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은 개별 종목 하면은 뭐 올라가지 않으면은 매매하기가 엄청 어렵죠. 뭐 매입을 해도 매도하기도 어렵고 매수하기도 어려운데 이 레버리지 같은 이거 ETF는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쉽게 금액에 거의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은 코덱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하는 거고요. 일단은 추세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런 흐름,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마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을 뭐 신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레버리지를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인버스를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는 두 가지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를 중심으로 해라 그러는 거고요. 일단은 레버리지는 그만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상승할 때 레버리지는 2% 상승하고 인버스는 1% 하락할 때 거꾸로 이 1% 상승하는 이런 양상, 그러니까 지수가 1% 하락하면은 인버스 1%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덱스의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다시 그러면은 일단은 약간 추세가 좀 혼동스럽고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인버스를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 하락 시 1% 지수의 1% 하락 시 1% 상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해지가 안 된다. 그렇다면은 해지 수단으로서 인버스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이제 어떤 추세가 바뀐다면 빨리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하락할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하락한다면 목표가는 한 7,500원 정도 종합지수가 하락해서 인버스가 상승한다면은 한 7,500원 정도의 목표만 갖고 일단은 해지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추세의 완벽한 변화는 하루 이틀에 변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뭐 3개월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도 아니고 하락 추세로 아니고 일정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런 거에 맞춰 갖고 한번 인버스를 해지로 수단을 활용한다면은 일정 정도 시장에서의 매매를 한쪽에서는 일단 수익을 내면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코덱스에 대해서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1.6% 이상 하락 나옵니다. 1848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이 거의 고점입니다. 1860선까지 내려오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44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 오늘 개인의 매수가 다시 한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32분이 지나갔는데 현재 1,000억 원이 넘게 이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입니다. 어제 시장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인데 이 종목 자체의 움직임도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1%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추세가 살아있는 이 종목들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오늘 57만 원대에서 58만 원대까지 진입됐네요. 이외 종목들은 모두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LG화학부터 삼성 SDI까지 모두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그나마 좀 약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하락합니다. 620선 턱걸이하면서 거래되고 있고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20선에서 출발했던 오늘 코스닥 시장은 616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 22선 구간 지나가면서 고점 다시 한번 지나가고 있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다시 한번 500억 원 가까이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시젠이 이제 시총 7위권에서 3위권까지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오늘 13% 이상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이상 급등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1%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펄어비스가 4위권에서 5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MW 5G 종목들 오늘 역시나 전체적으로 좀 하락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CJEN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유가와 관련해서 유럽과 이제 미국이 많이 하락 조정폭을 받으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 북한이라는 리스크까지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손실 관리, 현금 확보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 미 선물 지수는 하락 전환을 조금 하고 있고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개인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섹터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은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은 현금 확보를 지속하시면서 좀 시장 상황을 좀 한 발 떨어져서 멀찌감치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조선 업종 관련해서 일단 어제 한진중공업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채권단 매각 추진과 관련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도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기존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하락 조정폭이 계속적으로 짙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
움직이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저 자리에서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관련해서는 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채권단 1.7조 자금 지원 소식에 이제 급등한 모습이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대장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에어부산 같은 종목들이 그 뒤를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비트컴퓨터가 대장으로 최근에 상승을 어느 정도 줬다가 오늘 또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케어랩스,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도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시젠, FDA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오늘도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살짝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천천히 시장 상황 보시면 그 통신 관련주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해서 기존의 종목들 너무 강세를 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저도 공약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인성정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IT 인프라 사업과 유효 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단 종속회사는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격 의료 진료 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일단 영향을 받아서 지금 추세 상승 중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 천천히 접근 가능한 자리이고 4,025원 현재가 구간에서 천천히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4,500원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